공인정형외과 의사로서 저는 이 분야의 친구들, 일본, 독일, 캐나다, 미국 출신의 외과 의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수술실과 재활치료실에서 4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체가 망가지고, 치유되고, 재건되고, 실패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우리는 근력이 사라졌을 때 나이가 미치는 영향과 근력이 돌아왔을 때 그 근력이 할 수 있는 일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젊은 기술 CEO들, AI 피트니스 스타트업, 실험실에서 만든 보충제 브랜드, 그리고 새로운 장수 인플루언서들은 마치 짜인 대본처럼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걷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75세가 넘으면 저항 운동이 필요 없고 파워 트레이닝도 필요 없으며 단지 걸음 수만 채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부학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 회사들이 절대 답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걷기가 이미 소실된 근육을 어떻게 재건할 수 있습니까? 안정화 근육 섬유가 전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걷기가 어떻게 균형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부하, 장력, 저항이 없을 때 걷기가 어떻게 뼈를 강화할 수 있습니까? 속근 반응이 훈련되지 않을 때 걷기가 어떻게 낙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매달 근력을 잃고 있는 75세의 신체를 걷기만으로 어떻게 보호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생체 역학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수술 결과와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실제 환자들에게서 보는 것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의 경력을 가진 우리 22명의 외과 의사는 힘든 방식으로 진실을 찾아 나섰습니다. 우리는 수백 편의 의학 논문을 검토하고 9개국의 재활 프로그램을 연구했으며 심지어 우리 자신에게도 루틴을 테스트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 297가지 운동을 훈련했고 그중 144가지는 노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극복하는 일본의 운동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운동은 약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부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단 5가지 운동만이 과학이 거에 약속하지 않는 것을 제공했습니다. 75세 이후에도 눈에 띄고 측정 가능하며 반복 가능한 근육 회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비디오에서 우리가 75세 이상의 모든 노인이 걷기만 의존하는 대신 반드시 해야 할 5가지 운동을 공개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번운동은 저희가 41년간의 정형외과 진료에서 테스트한 어떤 루틴보다도 소실된 근육을 더 빠르게 재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론보다 증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을 위해 전체 연구 참고 문헌은 설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당신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답변을 공유해 주세요. 저희가 모든 댓글을 개인적으로 읽고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5번 운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노인들이 하지 않는 동작이지만 걷기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근력을 즉시 깨울 수 있습니다. 우리 목록의 5위는 힐 투 토우 워킹, 즉 뒤꿈치 발가락 걷기입니다. 이것이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작동 원리의 과학적 배경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 운동은 임상 환경에서는 때때로 별표 텐덤 워킹, 별표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75세 이후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는 무언가를 특별히 목표로 합니다. 바로 별표 고유 수용 감각, 프로프리오셉션, 별표입니다. 고유 수용 감각은 본질적으로 보지 않고도 신체가 공간에서 어디에 있는지 아는 능력입니다. 눈을 감고 코를 만질 수 있거나 발을 계속 쳐다보지 않고도 계단을 내려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75세가 지나면 고유 수용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 말단이 뇌로 약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피츠버그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65세에서 80세 사이의 고유 수용 감각의 정확도가 약 25%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는 뇌가 발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표면에 서 있는지에 대한 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힐 투 토우 워킹은 본질적으로 뇌줄타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뇌와 신체가 더 정확하게 소통하도록 강제합니다. 걸을 때마다 한 발의 뒤꿈치가
다른 발의 발가락에 닿도록 한 발을 다른 발 바로 앞에 놓습니다. 이 좁은 지지 기반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신경계를 초과 근무하게 만듭니다. 이 운동에서 최대의 이점을 얻는 방법은 필요한 경우 잡을 수 있는 무언가를 갖도록 벽이나 조리대 근처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깨를 뒤로 젖히고 똑바로 서서 약 4.5m 앞의 지점을 집중하여 바라봅니다. 그런 다음 이 힐 투 토우 패턴으로 각 발을 다른 발 바로 앞에 놓으면서 앞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천천히 하세요. 목표는 속도가 아니라 정확성과 제어입니다. 연속으로 약 20걸음을 목표로 하고 이것을 하루에 2번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아카이브 오브 피지컬 메디슨 앤 리해빌리테이션, 아어카이브즈 오브 피지컬 메더선 앤드 리어빌러테이션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단 8주 동안 힐 투 토우 워킹을 연습한 노인들은 동적 균형 점수를 19% 향상시켰습니다. 동적 균형은 단순히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세상을 움직여 다닐 때 필요한 종류의 균형입니다. 연구원들은 또한 참가자들이 붐비는 공간이나 고르지 않은 표면을 걸을 때 더 자신감을 느낀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운동에 더 익숙해지면 걸으면서 고개를 좌우로 돌리거나 한 번에 몇 걸음 동안 눈을 감는 것으로 난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행은 주의가 산만하거나 조명이 어두울 수 있는 실제 상황을 모방합니다. 정형외과 의사는 이 운동을 기본으로 추천하는데 그 이유는 평평한 표면에서 일반적으로 걷는 것이 단순히 하지 않는 발과 뇌 사이의 연결을 재훈련하기 때문입니다. 이 제75세 이후에 발생하는 완전히 다른 문제를 목표로 하는 운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더 많은 노인들이 이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독해주세요. 우리는 매일 더 강력한 노인 건강 팁 비디오를 올리고 있으며 다음 비디오를 놓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목록의 4위는 의자 스쿼트입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큰 예측 변수 중 하나를 다룹니다. 바로 손을 사용하지 않고 앉은 자세에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연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러피안 저널 오브 프리벤티브 카디올로지, 유러피언 저널 오브 프리벤티브 카어디알러지에 발표된 별표 앉기 일어서기 테스트, 시팅 라이징 테스트, 별표라는 유명한 연구에 따르면 도움 없이 앉았다가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은 수명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이 동작의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쉽게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비해 연구기간 내에 사망할 위험이 6배 더 높았습니다. 75세 이후에는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을 담당하는 근육, 주로 대퇴사두근과 둔근이 가속화된 속도로 근육량과 근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별표 근감소증, 사어코퍼니어, 별표이라고 불리며 70대 후반과 80대에 크게 속도가 붙습니다. 저널 오브 제론톨로지, 저널 오브 제런탈러지의 연구에 따르면 성인은 75세 이후 매년 근력의 약 별표 3% 별표를 잃습니다. 이는 단 5년 만에 거의 15%의 손실이 누적된다는 의미입니다. 의자 스쿼트는 매일 수십 번 해야 하는 동작, 즉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것, 차에서 내리는 것, 저녁 식사 테이블에서 일어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이러한 감소에 맞서 싸우는 가장 기능적인 방법입니다. 운동은 간단하지만 실행 방식이 중요합니다. 튼튼한 의자에 앉아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엉덩이 너비만큼 벌립니다. 팔을 가슴 위로 교차하거나 앞으로 곧게 뻗습니다. 그런 다음 체중을 발 위로 약간 이동하기 위해 앞으로 살짝 숙이고 뒤꿈치를 통해 밀어 완전히 일어섭니다. 정상에서 잠시 멈춥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조절하며 다시 내려앉습니다. 내려가는 부분이 실제로 많은 근육 생성이 일어나는 부분이므로 그냥 의자에 털썩 주저앉지 마세요. 터프츠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12주 동안 주 3회 의자 스쿼트를 수행한 노인들은 다리 근력을 평균 28% 증가시켰습니다. 훨씬 더 인상적인 것은 그들의 걷는 속도가 15% 향상되었고 계단을 오르는 능력이 22%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정형외과 의사는 걷는 것은 괜찮지만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에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항상 본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사방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야 하거나 일어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 부끄러워 사회활동을 피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10회의 의자 스쿼트를 2-3세트 목표로 하세요. 만약 지금 당장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일어나는 것이 너무 어렵다면 팔걸이를 밀고 일어나는 것으로 시작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에 의존하는 정도를 점차 줄이십시오. 목표는 결국 팔을 가슴 위로 교차하고 이 동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그것을 쉽게 할 수 있게 되면 가슴에 가벼운 무게를 안고 하거나 더 낮은 의자를 사용하여 난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 운동은 걷기가 완전히 무시하지만 낙상 예방에 결정적으로 중요해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위는 스탠딩 힙서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고려해 본 적이 없는 운동이지만 정형외과 의사들은 75세 이후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동작은 고관절 이동성과 고관절을 둘러싼 작은 안정화 근육의 근력을 목표로 합니다. 이 근육들과 고관절 자체의 유연성은 비틀거리거나 넘어졌을 때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균형을 잃으면 몸은 본능적으로 옆으로 발을 내딛거나 다리를 회전시켜 자신을 잡으려고 합니다. 고관절이 뻣뻣하고 안정화 근육이 약하다면 몸은 이러한 응급 교정을 충분히 빨리 할 수 없습니다. 저널 오브 바이오메카닉스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65세에서 80세 사이의 고관절 이동성이 평균 20% 감소했으며 이 감소는 낙상 위험 증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메릴랜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고관절 외전근, 다리를 옆으로 움직이는 근육의 약화가 70세 이상 성인의 낙상에 대한 가장 강력한 단일 예측 변수였습니다. 이는 다리 근력이나 균형 테스트 점수보다도 더 강력했습니다. 스탠딩 힙서클은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합니다. 한쪽 다리로 균형을 잡도록 안정화 근육을 강제하는 동시에 고관절을 전체 가동 범위로 움직입니다. 이 운동을 올바르게 수행하려면 한 손으로 균형을 잡기 위해 벽이나 튼튼한 의자를 가볍게 잡고 옆에 섭니다. 바깥쪽 다리를 들어 무릎이 가슴 쪽으로 올라오게 합니다. 그런 다음 그 무릎을 천천히 옆으로 그리고 뒤로 그리고 다시 시작 위치로 움직입니다. 서 있는 다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무릎으로 큰 원을 그리는 것입니다. 한 방향으로 5회 원을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5회 원을 그립니다. 그런 다음 다리를 바꿔 반복합니다. 핵심은 이동성이 허용하는 한 가장 큰 원을 만들고 통제력을 가지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서두르는 것은 이 목적을 무산시킵니다. 에이지 앤 에이징에 발표된 임상시험에 따르면 스탠딩 힙서클과 같은 고관절 이동성 운동을 하루에 10분 동안 수행한 노인들은 3개월 동안 측면 안정성을 31% 향상시켰습니다. 측면 안정성은 옆으로 밀리거나 당겨질 때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연구는 또한 보호 단계를 취하는 반응 시간이 거의 20% 향상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는 75세 이후의 고관절이 종종 사슬에 약한 고리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무릎이나 허리에 초점을 맞추지만 고관절은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고 빠르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걷기는 고관절을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앞뒤로만 움직입니다. 그것은 관절의 전체 이동성을 유지하거나 그 중요한 안정화 근육을 강화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관절이 가장 뻣뻣할 수 있는 아침 일찍, 그리고 자기 전에 다시 고관절 원을 하십시오. 당신의 고관절은 당신에게 감사할 것이고 더 중요하게는 당신의 고관절이 파괴적인 낙상으로부터 당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상위 두 가지 운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운동은 움직임이 전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록의 2위는 등척 성벽 밀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형외과 의사들이 75세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라고 간주하는 운동입니다.
등척성 운동은 움직이지 않는 무언가에 힘을 가하는 운동입니다. 관절에서 실제 움직임은 일어나지 않고 근육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운동은 기존의 운동이 단순히 따라올 수 없는 고령자들을 위한 고유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등척성 운동은 관절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합니다. 충격이 없고 고통스럽거나 관절염이 있을 수 있는 범위에서의 움직임도 없습니다. 둘째, 연구는 등척성 운동이 낙상을 예방하는 유형의 근력을 구축하는데 특히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널 오브 어플라이드 피지올로지, 저널 오브 어플라이 피지알러지에 발표된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등척성 훈련은 70세 이상 성인의 근육 힘 생산을 35% 증가시킨 반면 기존의 저항 훈련은 22% 개선에 그쳤습니다. 낙상 예방과 더 관련이 있는 것은 등척성 그룹이 별표 힘 발달 속도, 레이트 오브 포어스 디벨롭먼트, 별표에서 40% 향상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힘 발달 속도는 얼마나 빨리 힘을 생성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것은 비틀거릴 때 순식간에 자신을 잡아야 할 때 정확히 필요한 것입니다. 벽밀기는 특히 코어, 가슴, 어깨, 그리고 몸통 전체의 안정화 근육을 목표로 합니다. 이 근육들은 당신을 똑바로 세우고 넘어지기 시작할 때 몸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근육입니다. 이 운동을 수행하려면 팔 길이 정도의 거리에서 벽을 마주보고 서십시오. 양 손바닥을 어깨 높이로 벽에 평평하게 댑니다. 이제 머리부터 발 뒤꿈치까지 몸을 일직선으로 유지하면서 벽을 최대한 세게 밀어냅니다. 코어가 작동하고 가슴과 어깨가 일하며 심지어 다리가 활성화되어 당신을 땅에 고정하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호흡하면서 이 밀기를 10초에서 15초 동안 유지합니다. 잠시 휴식한 다음 3에서 5회 반복합니다. 이 운동의 장점은 강도를 즉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도전을 위해 더 세게 밀거나 막 시작하는 경우 더 쉽게 밀 수 있습니다. 맥마스터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주당단 12분 동안 수행된 등척성 운동이 65세 이상 성인의 혈압, 골밀도, 근력에서 상당한 개선을 가져왔습니다. 참가자들은 또한 일상활동 중 더 나은 안정성과 신체 능력에 대한 향상된 자신감을 보고했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는 이 운동이 손에서 팔, 어깨, 코어, 그리고 다리 아래까지 전체 근육사슬을 작동시킨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자신을 잡거나 지지하기 위해 무언가에 기대야 할 때 발생하는 것처럼 이 모든 근육이 조정된 방식으로 함께 작동하도록 가르칩니다. 이 운동을 조리대를 밀거나 심지어 의자에 앉아 책상을 밀면서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20초에서 15초 유지 동안 움직이지 않는 무언가에 최대 노력으로 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1위 운동에 도달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75세 이후에 낙상을 예방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는데 다른 어떤 운동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운동입니다. 75세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운동은 한발서기입니다. 그리고 이 간단한 동작 뒤에 숨겨진 연구는 정말 놀랍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들이 노인 피트니스에서 가장 활용되지 않는 운동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이 언급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 발로 서는 것이 중요하기에는 너무 기본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과학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브리티시 저널 오브 스포츠 메디슨, 브리티시 저널 오브 스포츠 메더선에 발표된 주요 연구는 10년 동안 70세 이상의 성인 1,500명 이상을 추적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연구 시작 시 참가자들의 10초 동안 한 발로 서는 능력을 테스트했습니다. 이 간단한 테스트를 완료하지 못한 사람들은 연구 기간 동안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18% 더 높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제와 더 관련이 있는 것은 한 발로 서지 못하는 것이 심각한 낙상을 경험할 위험이 3배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한발서기 훈련만으로 75세 이상 성인의 낙상 위험이 43% 감소했습니다. 단 하나의 운동으로 43% 감소입니다. 다른 어떤 단일 개입도 이 결과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한발서기가 그토록 효과적인 이유는 모든 것을 통합하기 때문입니다. 균형, 고유 수용 감각, 고관절 안정성, 코어 활성화, 그리고 발목 근력이 모두 동시에 함께 작동해야 한 발로 서 있을 때 작용합니다. 이것은 또한 걷는 동안에도 정확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걷기가 본질적으로 일련의 한발서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다른 발이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잠시 한쪽 다리로 균형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각 다리에서 개별적으로 더 강하고 안정적일수록 걷기가 더 안전해집니다. 한발서기를 올바르게 수행하려면 벽이나 튼튼한 의자 근처에 서십시오. 한 발을 땅에서 단지 2-3cm만 들어 올립니다. 높이 들어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체중을 과도하게 이동하지 않고 서 있는 고관절, 무릎, 발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각 다리로 30초 동안 이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너무 어렵다면 관리할 수 있는 만큼으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늘려가십시오. 이 운동을 하루에 최소 3번 하십시오. 정형외과 의사는 이상적인 시간은 아침과 밤에 양치질을 할 때와 커피가 끓거나 음식이 데워지기를 기다릴 때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기존 루틴에 포함시키면 실제로 일관성 있게 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연습한 지 단 4주 후에 한발서기 능력이 평균 27% 향상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또한 걷는 속도가 향상되었고 서 있는 균형 테스트 중 흔들림이 감소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운동의 난이도를 높이려면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눈을 감거나 고개를 좌우로 돌리거나 접힌 수건과 같이 약간 불안정한 표면에 서보는 것을 시도하십시오. 이러한 각 진행은 새로운 방식으로 당신의 균형 시스템에 도전하고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신경 경로를 계속 구축합니다. 정형외과 의사는 걷기가 이 운동을 대체할 수 없는지에 대해 중요한 점을 지적합니다. 걷는 동안에는 다른 발이 땅에 닿기 전까지 단지 몇 분의 1초 동안만 한 발로 서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은 한 발 안정성을 도전하고 강화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30초 이상 한 발로 서 있음으로써 당신은 신경계가 모든 안정화 근육을 완전히 작동시키고 그 근육들이 하루 종일 당신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지구력을 구축할 시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몇 마일을 걸을 수 있지만 한 발로 5초 이상 서 있을 수 없는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높은 선반에 있는 무언가를 잡으려다가 또는 문턱을 넘다가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지는 환자들입니다. 그들의 걷기 체력은 그들이 실제로 필요했던 균형과 안정성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발 서기는 걷기가 남긴 빈틈을 채우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자, 이제 75세 이상의 모든 사람이 독립성을 유지하고 많은 노인들을 내리막길로 보내는 파괴적인 낙상을 피하기 위해 정형외과 의사들이 필수적이라고 말하는 5가지 운동이 여기에 있습니다. 걷기는 훌륭하며 당신은 당연히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구가 분명히 보여주듯이 걷기만으로는 당신의 신체 건강에 결정적인 간격을 남깁니다. 당신의 고유 수용 감각, 앉은 자세에서 일어설 수 있는 능력, 고관절 이동성, 몸통 근력, 그리고 한 발 안정성은 모두 걷기가 단순히 제공하지 않는 특정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좋은 소식은 이 5가지 운동을 모두 합쳐서 하루에 15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헬스장 회원권이나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작하기 위해 훌륭한 몸 상태일 필요도 없습니다. 이 모든 동작은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맞게 수정될 수 있습니다. 가장 관리하기 쉬운 운동부터 시작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운동을 추가하십시오. 정형외과 의사는 단 1위 운동인 한발서기를 하루에 3번만 하더라도 당신을 당신의 나이대의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앞서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미래의 모습은 오늘 이 동작들에 투자하는 모든 순간에 대해 당신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을 돌보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가진 것은 이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5가지 운동 중 오늘 무엇부터 시작할 것입니까?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활동적이고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저희는 그것들을 듣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